일단 어제는 그 2번 문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 2번 문장에서 주절에 주어는 you practice 되죠. while부터는 이제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뒤에 주어랑 동사라는 이제 절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잖아. remind는 이제 상기시키다라는 뜻인데 상기시키면서 분사구문이니까 역시나 이제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고, reminding 뒤쪽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거든. until도 뒤에 봤더니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이제 세모가루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until에서 연 거 여기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닫는 거죠. 그 다음 대명사 they, their, 이 them, 이 세 개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같은 방식이라는 게 어떠한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역시나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다. 이거 오늘 우리가 문법 프린트에서 했던 것처럼 help your child learn. 얘 help 뒤에 구조 보니까 어떤 동사야? 준사역. 그쵸,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는 뒤에 일단 대표 동사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갖고 있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목적어에는 항상 네모가루로 묶고, 네모가루로 묶어야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보이거든. 그럼 얘 learn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써도 돼? to learn으로 써도 되는 거죠. learn의 목적어는 how to be 여기까지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21번 질문.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질문을 안 한 게 요상하네요. 일단 요약을 해줘서 그런 건지, 일단 대명사 이 대미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their. 일단은 하늘색 형광펜 든 김에 이 4번 문장에 이 they랑 역시나 they. 1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되냐? 아이디얼. 전명으로 묶이죠. 아이디얼 단수 취급이니까 비동사 is. 그 다음에 콜론 오른쪽으로 다시 하면 as thinking individuals잖아. 여기서 thinking은 분사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 하는 개인으로서. 여기서 as는 전치사죠. individual이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면 we encounter. 그쵸? competing idea. 여기서 competing도 다시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우리는 마주한다.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평가한다. 구조가 이거 애매하긴 한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여하튼 오른쪽에 있는 let이랑 왼쪽에 있는 이 evaluate로 보면 된다. evaluate let. 그 다음에 let은 우리가 그 문법 프린트에서 안 나왔구나. 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이 팩트에도 닫히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에 나올 수 있는 거죠. form. 그 다음에 이 대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과학자의 방식이래. 무엇이 과학자의 방식이라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상관접속사 4번 문장에 상관접속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나데이 벗비. 나데이 벗비는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랑 헷갈리면 안 돼. A가 아니라 B. 그 다음에 역시나 5번 문장에 또 똑같이 준사역 동사가 나오잖아. 목적어, 목적격 보어, figure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붙여도 된다. 본문이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
본문은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용상 이해되는 게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 이런 게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앞문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 쭉 다시면 됩니다. Remember how you learned to drive or cook인데 여기 생략된 거야.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어떻게 너가 배웠는지 운전하거나 요리하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니? 지금 묻고 있죠? 학습의 기억을. 둘 다 이제 공감이 안 되죠. 운전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너 연습했지? 누군가가 너를 코치, 지도하면서 지도하는 동안 너가 연습했잖아. 너에게 무엇을 할지 얘들아 상기시키는 주체는 누굴까? 리마인딩에 생략된 주어가 뭔 거 같아? 분사 구문인데 그쵸? someone이죠. someone. 그 누군가가, 즉 너를 지도하는 누군가가 너에게 뭘 할지를 상기시키면서. 근데 언제까지 그랬는지 알아? 너가 be able to, 너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 그런 다음에 마침나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잖아. 그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두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돼? 코치죠. 이 두 개가 병렬되죠. 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지도하면서 내가 연습을 했구나. 얘들아, 아이들이 가치를 배운데 같은 방식으로, 일단 끝까지 읽을게.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연습한답니다. 여기에서 명백하게 데이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children이죠.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행동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거,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연습하는데 뭐 하면서? 너가, 여기서 너는 어른을 얘기하는 거겠죠? 코치로서 집중하는 걸 도우면서, 여기에서 help는 준사역 동사가 아니야. help는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가져올 때도 있거든. 그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연습한답니다. 너가 코치로서 집중하는 걸 도우면서 그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걸 도우는 거죠. 중요한 것에. 여하튼 구조적으로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중요한 것에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걸 도우면서 그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걸 도우면서, 그쵸? 중요한 스킬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걸 돕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 그 중요한 스킬이라는 걸. 괄호는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너는 그들을 지지해 준답니다.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칭하는 거죠. With your praise. 얘들아, 뭘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의 첫 번째는 praise, 칭찬, encouragement, 격려, gentle, 뭐한? 뭐 다정한, 가벼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다정한, 가벼운, 리마인더면 상기시키는 것이거든. 여기서 문맥상 조언이나 주의 환기. 예를 들어 너네가 자전거 타고 있으면 앞에 봐야지, 거기 발 굴러야지, 이런 식으로 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마디 한마디 던져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주의 환기라고 하거든. 근데 만약에 너가, 여기서 너는 어른이죠. 성인이 강사든 선생이든 부모든 너의 아이를 지도하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쉬가 지칭하는 거는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아이는 그녀의 코치를 다른 곳에서 찾을걸? 그리고 가이드도 역시나 지도하던데, 얘들아, 그 아이는 역시나 지도가 되는 거죠. 어떤 가치에 의해서? 매체나 SNS 보고 유튜브 보고 가치를 배우거나 혹은 her peers, 그녀의 또래
또래 친구,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 어떤 다른 누군가냐면은 그녀의 흥미를 captures, 사로잡는, 포착하는 다른 누군가의 가치에 의해서 지도가 될 거다. 즉 어른이 지도해주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이러한 가치라는 게 지도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7번에 나오거든. 주제문 Step up to the plate 하면은 행동에 나서다인데 얘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는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고 총 동사가 몇 개 병렬돼? 3개죠. 첫 번째는 step up to the plate, 2개가 don't be afraid, 마지막이 help죠. 행동에 나서라. 어른들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가치를 가리키는 걸. 그리고 도와줘. 너의 아이들이, 아이죠, 아이. 아이가 배우도록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차근차근. 여기서 step up to the plate 쉬운 말로 하면 결국에 책임을 지라는 거야. 어른들에게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져라. 아이를 방관하고 그냥 내비두지 말고 책임지고 가치를 가리키라는 내용이죠. 일단 지금 필기 안 한 게 3번. 아이들도 가치를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는데 이 같은 방식 도윤이 뭐라고 썼니? 뭘 해야 할지 누군가가 상기시켜주는 동안 연습합니다. 그쵸? 결국엔 타인의 지도하에 연습하면서 숙달한다는 거잖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타인의 지도하에 연습하며 숙달. 숙달이라는 건 완전 익히는 거를 숙달이라고 하죠. 마스터한다고 하고 마스터? 숙달하다. 그 다음 21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마 해석을 해줘도 일단 해석을 해볼게. 첫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긴 설명이 지금 이 콜론 뒤쪽에 있는 거거든. 클래시컬은 이제 고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이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트루스는 진실이죠. 진실과 지식이 아니라 암이라고 해석해야지 좀 더 와닿을 때가 있거든. 진실과 아는 것의 고전적 이상은 시장 개념이다. 아이디어를 찾는, for은 여기에서 무엇을 찾는으로 해석할게. 아이디어를 찾는 시장의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진실과 지식의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이디어를 찾는 시장 개념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진실을 원하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내 바깥에 있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하는 개인이잖아, 우리.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바깥에 널려있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마주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항상 마주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 그것들 평가하잖아. 선생님이 앞서 수업 전에 했던 말, 그걸 듣고도 나의 아이디어를 듣고 너네 그걸 평가하죠. 여기서 데미 지칭하는 거는 컴피팅 아이디어스를 지칭하는 거잖아. 하늘색으로.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해? Their best fit to reality는 해석을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 이렇게 해석할게.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 그것들의 최고의 fit,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평가하죠.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현실에 알맞은가? 진짠가? 평가한 다음에 그게 알맞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그 다음에 브라이트는 여기에서 뛰어난이라고 해석할게. 근데 최상급이니까 최고의,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실이 형성하도록 만들잖아. 기초를. 무엇의 기초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내 친구가 하는,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떤 많은 생각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이 현실에 맞는지 평가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잖아. 근데 이거 과학자의 방식이잖아.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해?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해봐서 안 맞으면은 배척하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외부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를 보고 그걸 평가한 다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과학자의 방식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최소한 그런 것 같거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추구하냐? In practice는 실제로 사실상 이런 뜻이야. 하지만 실제로 애들아 most of the time은 이제 부사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애들아 여기서 이건 해석 어떻게 할까? We're in a market은 해석 어떻게 할까? 우리는 시장에 있다. 뭐를 위해서 있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있어? Justification? 정당화를 찾기 위해서 시장에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고 그름 그거를 판단해서 안 좋은 건 보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정당화하려고 시장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지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1학년을 내신을 해봤더니 내 1학년 내신이 망했어.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정시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그럼 실제로 과학자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정시가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 그게 과학자의 방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뒤에 변호사의 방식이라는 게 나와. 근데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 정시를 한다는 성공 사례만 찾아.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정당화를 찾는다는 거거든? 변호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것이 맞다고 그 위례인을 이제 변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실제로 대부분 우리는 시장에 있다. 정당화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쇼핑하죠. 말을 찾기 위해서 쇼핑하죠. not because 그것들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뭘로 찾으면 돼? 그 말이죠. 말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그것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주 우리는 진술을 찾지 않는답니다. 팩트로서의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 팩트를 찾는 게 아니야. 진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어때? 우리가 figure out, 이게 알아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알아내다, 이해하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지 않아.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야?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진술.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걸 강화시키고 싶어 하지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러한 믿음이라는 건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지 그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거든. 이게 바로 lawyer, 그 변호사의 방식이잖아. 얘들아, 언어라는 게 좋아. 이러한 기능에 되게 좋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더 잘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시지칭하는 건 그 언어죠. 언어. 이러한 기능은 유진이 뭐라고 썼니? 믿음을 정당화하는. 그쵸?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정당화하는데 언어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그쵸?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언어라는 걸 너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방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언어를 treating, 다룸으로써 더 큰 존중을 갖고 다룸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 단순한 자기 방어보다 너 단순히 방어하고 정당화하려고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문을 다 얘들아, 사람들은 보통 진실을 찾기 위해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를 쓴다. 하지만 글쓴이가 얘기하는 건 언어를 좀 더 진지하게 다뤄보자. 너 이렇게 보호막 세우려고 쓰지 말고, 응?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한번 써보자. 더 좋은 방식으로.
일단 2번 문장에 그것은 과학자의 방식이라는데 이론상으로는 최소한 그거 다인이 뭐라고 썼니? 앞에 부분이 안 들렸어. 앞에 부분이 안 들려서 다시 읽어봐 다인아 천천히. 가장 알맞고 뛰어난 사실들이 우리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고 그 뒤쪽을 썼구나.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 그 서은이 뭐라고 썼니? 소연이? 가장 맞고 뛰어난 사실이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쵸. 결국에는 일단은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자. 경쟁하는 아이디어 평가. 평가한 다음에 괜찮으면 믿음의 기반으로 허용.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우리가 일상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놔서 주제문은 7번이랑 9번으로 고르면 된다. 7번이랑 9번. 좀 더 예습을 꼼꼼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짐 싸서 갑시다. 네. 그 유진이는 꼭